네, 서울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좋은 입지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바로 역세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역도 굉장히 많고 교통도 잘 확충되다 보니까요, 이 역세권에서도 옥석 가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시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서울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전문가님이 아주 멋있는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주인공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섭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꽃샘 추위 때문에 혹시 많이 춥지 않으셨나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는 소일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건강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리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방법, 또 거지가 되지 않는,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머릿속에 오랫동안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앵커님. 예. 자, 그러면 저번에는 가난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부자가 되려면요. 네. 일단은 저는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어쩌면 하늘의 복 아닐까요? 나에게 복이 넘쳐나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사랑과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역세권에 대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이란 여기 개발하는 역사 수용 범위가 보통 뭐 1km, 2km, 3km 안에 역세권 개발합니다. 그 중에서 500m가 잠시만요. 자, 500m가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하늘의 복이 있어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km 이내에 이제 상업, 업무 기능, 복합 용도의 주거 기능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2km, 3km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중심 위성도시가 들어갑니다. 자, 요즘은 뭐 KTX, SRT가 있어서 반경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강명역 아세요? 자, 강명역 KTX가 개발이 될 때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3km에 있는 땅에 역세권 주거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안에 자, 보실까요? 자, 역세권에 또 한 번에 다시 한번 상업과 업무와 숙박과 주거 기능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시가지의
형성 및 지하 공간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역 주변에 200m는 거의 수용을 합니다. 주차시설이나 그런 환승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200m에서 300m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m가 초역세권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km까지 상업과 업무의 복합 용도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km, 3km 해가지고 주거지역, 중심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개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교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이제 역세권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개념부터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제 역이 많지 않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역세권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이제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의할 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이러죠. 현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롯데백화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대형 건물 쇼핑몰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입니다. 땅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앵커님. 자, 이건 뭘까요? 테이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테이블이죠? 예, 예. 자, 이게 테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자, 저게 뭘까요? 그러면 논. 자, 저게 뭘까요? 밭. 아, 저게 뭘까요? 임야. 요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은 28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개발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논이냐, 밭이냐, 임야냐, 뭐 가수원 요런 부분에서 다 개발이 되지 뭐 우리가 하천에다가 투자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자, 앵커님. 예. 요 테이블은 뭐에 쓰이는 걸까요? 뭐 물건을 올려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요게 용도입니다. 아, 용도. 자, 논을 가리켰을 때 지목이 논인데 이 논을 뭐에 쓰는 거냐? 건축할 수 있느냐? 농사만 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앵커님, 예. 지목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목은 바꿀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틀렸네요. 자, 우리가 농사 짓다가 네. 논에서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양파를 심을 수 있고 요걸 농지 개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 요 테이블 용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거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바꿀 수 왜 없다. 그러냐면 건축행위할 수 없는 땅을 사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건축행위할 수 있는 땅으로 산다면 싼 땅을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용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토지에 대해서 이제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그 토지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이는 토지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을 또 해주시고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도 확인까지 여러분들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 지역에 투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도시 지역이 있고요.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는 비도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도시 지역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도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자연 녹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함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자연녹지 뭔지 아십니까? 자연녹지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주변에 자연녹지를 지정합니다. 왜 지정을 하냐면요. 도시 지정한 데가 다 찼을 때 그 다음에 녹지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다 차야 여기 땅을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 땅도 건축행위가 가능한데요. 자, 20평, 100평에 20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산 꼭대기 땅에다가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산 꼭대기 땅도 자연 녹지로 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 땅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 주시고요. 자연 녹지에 투자할 때는 꼭 도로를 낀 자연 녹지를 주시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비도시 지역은요. 자, 비도시 지역의 용도를 보면 자, 관리 지역이 있고요.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자,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존 지역 중에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저는 농림 지역과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은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건축행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제하고 자, 관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어른들이 황금알을 낳는 땅을 준 농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준 농림지역이 100평에 40평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 용도에 관리지역으로 나오면 그 땅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도로를 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일 때 100평에 40평을 지으면서 우리나라 난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난개발이 시작된 게가 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심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도시개발에 편입될 수 있는 땅을 100평에 40평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대부분 다 논밭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논밭도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저번에 앵커님 이야기했죠. 절대농지. 예? 네. 자, 논에도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농림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 세 가지의 땅, 생산관리지역은 80평에 20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요. 보존관리지역도 80평에서 20평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들도 꼼꼼히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아마 토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그 토지 이용권 그 확인하는 것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들까지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전문가님?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지금 오늘 방송의 서류가 다는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엑기스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옛날에 2014년도 옛날에는 뭐 지목, 뭐 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군사시설 뭐 쭉 써 있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화면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 군사시설, 농지, 산림, 뭐 자연공원, 수도, 하천 이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나와야 건축행위 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 토지 이용하기는 봤을 때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고 뭐가 나오느냐? 아까 여기 나온데 지도가 나옵니다. 위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칸에 빈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으면 여기가 백지가 되고 그 다음 용도에 이제 뭐 계획관리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이제 뭐 생산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은 제가 이야기했죠. 논이냐 밭이냐 이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여쭤볼까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자, 앵커님. 자, 여기에 개발이 확정이 나면 네. 요 옆에 땅을 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와요? 좋은가요? 아니, 여기가 개발이 확정이 나서 건물들이 쫙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옆에 땅 사면은 안 좋나요?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직접적인 큰 개발 호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아닌가요? 예상에 제가 이 뭐라고 할까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개발이 확정이 나서 개발이 된다면 옆에 땅을 사면 이 땅값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용도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자, 왜냐? 이게 절대 농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만 짓는 땅이라면 이 땅을 사서 실패를 보겠죠? 자, 우리나라가 혁신도시 전국을 지정하면서 주변의 절대 농지들 5만 원짜리 땅들이 2, 30만 원에 다 팔렸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이 됐지만 안 팔리고 있고 가격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근데 그 옆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자, 태백시에 있는 관광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요 땅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요 땅에 대해서 좋냐 안 좋냐. 자, 용도를 보니까 자, 보실까요? 용도가 농림지역에 잘 흐려서 나오진 않는데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은 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보전관리지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지역에 보전이 들어갔으니까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존 관리 지역은 80평에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땅 들어가 있나요?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요, 안타깝게도 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근데 그 땅마다 온전하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제한이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가 아이고.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토지이용원의 땅입니다. 이 주름은 뭐냐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임야 투자하실 때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경사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용인은 난개발 때문에 15도가 넘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고요. 그 외에는 25도 이상이 되면 한 5년은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무가 30년 이상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건축 행위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은 어떤가요? 여기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에 또 하나는, 자, 아까 보존관리지역 이야기했죠? 그 부분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끝부분에 맨 앞에 끝부분 있죠? 그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땅은, 자, 지목이 임야고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6만 3천 원이니까 곱하기 3 하면 18만 원, 19만 원 정도 되네요. 자, 거기에 용도가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이고 근린공원이에요. 자, 앵커님,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뭐 도시지역도 들어가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들어가 있고 일종 지구단위지역 들어가 있고 근린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네. 자, 왜냐면 사실은요, 공원입니다, 공원. 이 땅은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 일종 지구단위 안에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용도에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게 있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살짝 지었는데요. 자, 이걸 지어놨어요, 제가. 자, 보시면 이렇게 근린공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만 볼 줄 알아도 사실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디 투자를 하러 갈 때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류를 보는 방법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꼭 보실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이용 확인서 이렇게 저희가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보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벌써 저희 다음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야, 아쉽네요.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준비한 건 참 많은데 많은 걸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다음에는 실제 역세권의 현장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현장에서의 그 생생한 이야기들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궁금점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02-1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